자, 이번에는요, 조금 전에 전해진 특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지원했다. 통일교 2인자의 진술 그 파장이 거셉니다. 윤영효 전 통일교 본부장은요, 이 내용을 특검에도 나는 말했다라고 했지만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선택적 수사 논란이 일었는데, 자, 일단 특검의 입장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조금 전에 나왔으니까 일단 그 전에 통일교 2인자의 진술 내용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겁니다. 국민의힘만 타겟으로 내가 접근한 게 아니었다. 2017년부터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때는 오히려 내가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그리고 평화서밋이라는 통일교가 행사를 열거든요. 이 행사를 앞두고는 뭐 국민의힘 쪽뿐만 아니라 당시 뭐 문재인 정부나 그러니까는 그 장관급, 그러니까 지금 현 여권 장관급 4명에게도 접근했고, 네. 그중에 2사람은 한학자 총재도 만나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검 수사에서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바로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국민의힘만 지금 문제 삼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진술이 알려지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취재에 이런 진술을 이제 특검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그러자 특검이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반발을 해오기 시작했고요.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 국내에서도 어떤 경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당연히 거쳐야 될 것이고요. 특검이 인지된 내용들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특검의 답이 나왔어요. 오늘 기다렸는데 특검은 뭐라고 해명합니까, 허정 변호사? 지금 일단 김건희 특검 측에서 해명하기로는 물론 진술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봤을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국수본, 그러니까 관련 수사기관에 이걸 인계할 예정이고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보는 혐의가 한 16가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자,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혐의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특검법 자체가 사실상 특별법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첫 적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명백히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보시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고,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김건희, 명태균, 그다음에 뭐 도이치 주가 조작, 그다음에 건진법사 청탁, 그다음에 뭐 선거 개입행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그 조항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관련 범죄, 그러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다시 그 관련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도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 범죄의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눈에 띄는 조항은 한 개의 목적을 위해서 동시관계에서 행해진 범죄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이 어떤 정치적인 개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 동일한 목적에서 동시적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금품이 제공이 됐고, 이게 지금 수사 대상에서 특정하고 있는 범위와 관련된 범죄에서 인지가 된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 됐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 명확한 기준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윤 전 본부장은요, 지난 8월, 그러니까 8월이죠. 한 4개월쯤 전에 특검팀이랑 이제 면담을 하면서 이거 나 다 털어놨고 수사 보고서에도 이게 적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게 궁금해요. 왜? 그러니까 뒤늦게 아직 인계는 안 했고 인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특검이 밝힌 거거든요. 한 4개월 뒤에요. 그 부분도 저는 사실은 수사상의 지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명백하게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특검 측에서 법률적인 해석으로 자체적으로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예.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 즉시 넘겼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사가 길어질수록 이 시효만 좀먹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월이나 지연이 됐던 사정이라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합리적인 이유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온당하지 않은 불법적인 지연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 듭니다.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특검 지금 이제 입장 나온 걸로 진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일단은 좀 상황 지켜보고 필요하면 조사도 하겠다고 어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얘기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과 우리는 다르다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경우는 뭔가 금품이 오가고 그 대신 이제 통일교에서는 당원을 입당시키면서 특정 후보 당선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일교가 원하는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포인트가 핵심인데 설사 민주당 관계자한테 이게 주어졌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그 후원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계속 또 논란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계 또 정치권까지 살펴봤더니요. 살펴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